2학년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험 기말고사 마지막 정리를 위한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10분을 해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카톡을 통해서 알려줬듯이 이 프린트와 간지 학습, 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기말고사 학습지, 이 세 개만 있으면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말고사 대비 간지 따라쓰기, 여기에는 선생님이 정답지에 60갑자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시험 수업 때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언어로 썼는데요. 여러분도 요걸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아들자, 꽃화, 글자자, 평평할 평, 대죽, 화평할 평. 이 글자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가운데 중이네, 가운데 중. 이런 식으로 입으로 소리내서 공부하면 아주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옆에 활용에 아들자의 자녀라고 써놓은 건요. 이 글자가 어떤 현상,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공부하라고 그냥 알아놓으라고 한 거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 여기도 써놨지만 활용은 시험과 무관합니다. 시험과 관련돼서 제시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글자 개별 한자의 은과 뜻, 한자의 모양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글자가 68번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까지 여러분이 읽을 줄 알게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실수로 중복되는 것이 있었고, 그 전에 정답과 활용 이전 버전에 또 중복되는 것이 한 5가지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개인톡으로 선생님 이거 중복이에요, 이거 틀렸어요 라고 제시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적해줘서 고맙고요.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는 수정사항 없이 원래 선생님이 잘못했던 거 그대로 해도 됩니다. 굳이 정답과 활용과 맞출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간지 학습 요거는요, 실제로 천관 10개의 글자와 지지 12개의 글자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나오면 갑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천간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천간은 10개 있고 그래서 10간이라고 하고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한자가 나오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 같은 경우는 12지이기 때문에 12개고요. 12지라고 하고 띠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 자라는 글자가 쥐띠를 나타내고 소라는 글자가 축이라는 글자가 소를 나타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2시간씩 가져가면 되는데 자시가 시작인데 11시부터 1시까지죠. 그럼 축은 1시부터 3시까지죠.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거 이해만 하면 되고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60간지를 완성하는 건데 선생님이 수업 때 여기 60간지 만드는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천간을 줄을 세우고 밑에는 지지를 줄을 세워서 천간 6번 줄 세우고 지지 5번 줄 세우면 위에 천간 60개, 아래에 지지 60개가 순서상이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씩 짝을 지어주면 돼요. 그 짝을 지어준 게 바로 요거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입니다. 요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를 결합해서 60개의 간지를 만들 수 있다. 요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한문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언급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간혹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있다면 그것은 100점 방지용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틀려줘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핫 이슈가 바로 고사성어 학습이죠. 수업 때 언급하긴 했지만 워낙 수업한 지 오래돼서 여러분의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팔과 어부지리 있었죠. 어부지리, 팔과 어부지리와
구가 지록위마에 나왔던 고사 성어들입니다. 수업을 한 반이 대부분이고 안 한 반이 마지막 마무리 정도는 안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어부지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부지리는요. 어부지리는 이게 내가 카메라 있으니까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어부지리는요. 어부지리라고 읽고 글자 뜻 그대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부는 이 어자 누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요거 물고기 어자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어자는 여기도 있지만 물고기 잡을 어자예요. 물고기 잡을 어자. 물수가 앞에 있으면 물고기 잡을 어자입니다. 그래서 어부는 물고기 잡는 사람. 어조사 지자는 글자 중간에 끼어서 뭐뭐의라는 뜻으로 쓰이죠. 리는 이익. 그래서 어부의 이익이고 무슨 뜻이냐면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 바람에 엉뚱한 제3자가 덕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3자가 덕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수업에서 본문 한문으로 만났습니다. 맞죠?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 지나가던 어부가 가져갔다. 그래서 어부는 본의 아니게 이익의 당사자가 아닌데 조개와 도요새 두 마리를 가져가게 된 최종의 이익군이죠. 그래서 어부지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세옹지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세옹도 어조사지자가 중간에 끼어서 뭐뭐의지 세옹의 말입니다. 세옹의 말. 자, 무슨 뜻이냐면 변방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지? 그렇지, 맞아. 잠시만요. 이게 또 잘 안 된다. 이게 봐, 그치? 세옹이 있었어, 세옹. 자, 변방에 사는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뭐가 있었다고 했지? 말이 왜 이렇게 잘 안 그려지냐? 말이 있었지, 그치? 이 말이 갑자기 국경을 확 뛰어넘어간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두고 어떡합니까, 세옹님? 말이 국경을 뛰어넘어가서 참 아쉽겠습니다 했더니 세옹이 아이고,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찌합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안 돌아오고 누구랑 왔냐면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 그래서 또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야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 세옹이 아이고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어찌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쵸?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 둘이가 러브러브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 그렇지, 새끼 말이 태어났다. 그지? 새끼 말이 태어나서 또 사람들이 와서 또 막 오도방정을 떨어서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했더니 세옹이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찌합니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옹이 아들이 맨날 이 말을 타고 놀았어. 그지? 타고 놀다가 낙마를 해서 다리 부상을 받게 되어서 약간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되게 됐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슬프시겠습니다 했더니 세옹이 아유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찌합니까 했어요. 그쪽에 사람들이 뭐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의 아들도 군에 갔고 이 사람 아들도 군에, 이 사람 아들도 가네, 이 사람 아들도 군에 갔지만 실제로 다 죽었죠, 군에 가서. 그렇지만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대대손손 자손을 이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옹의 말은 여기 이게 이해가 되나요? 변방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알죠 했지만 선생님 수업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문 시험 쳐서 한문 시험에 30점 맞았다. 그렇지만 한문교사가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맞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 제일 어려운 과목이 한문이었어요. 그렇지만 한문 선생님이 됐지?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가 호위는요. 자, 한자를 먼저 볼게. 여우호자에 그치? 빌릴 가짜 호랑이호 위험이. 그래서 뭐냐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부린다 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이소부화의 이야기가 있죠. 여우가 있었어. 여우가 하루는 호랑이를 찾아갔어. 호랑이를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합니다. 호랑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여우가 못 믿겠으면 너 나 뒤에 따라와 이렇게 해서 여우가 앞장서 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밀림에 있던 동물들이 전부 다 호랑이가 지나니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어.
벌벌벌 떨었어요. 이 사람이 전부 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보니까는 여우가 겨우 지나가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여우가 왕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행렬이 끝나고 나서 여우한테 말합니다. 맞아, 네가 진짜 왕인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의 멍청함이 더 돋보이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부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망치안으로 넘어갈게요. 순망치안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인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 요것도 여기에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이미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옛날에 괭나라가 있었고 여기 우나라가 있었고 정나라가 있었나요? 그래서 우나라가 괭나라 왕한테 우리 지금 정나라 쳐야 되니까 길 좀 빌려줘 했어요. 그랬더니 괭나라의 왕은 자기가 힘도 약하기도 하고 우나라에 잘 보일 목적으로 알겠다 빌려주겠다 했는데 여기 궁직이라는 사람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아니, 정나라는 우리나라의 입술과 같은 사이인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갱나라 왕이 궁직의 말을 무시하고 빌려주죠. 그래서 궁직이는 이 나라를 떠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갱나라는요, 우나라는 길을 빌려서 정나라를 공격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괭나라까지 쳐서 괭나라가 사라지죠. 그래서 궁지기의 말을 증명했습니다. 1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순망치안 유명해진 말이고요. 자, 화사첨족입니다. 화사첨족은 자, 그림을 뱀의 발을 그리는데 발을 더한다.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하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줄여서 사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지 하인 두 명이 서로 내기를 하지. 그래서 누가 그림을 빨리 뱀 그림을 빨리 그리나를 가지고 내기를 해서 그림을 빨리 그린 사람에게 술을 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빨리 그렸어. 빨리 뱀을 그렸어. 근데 비가 막 계속 천천히 그리니까 심심해서 발을 그렸단 말이야. 그래도 이 사람이 빨리 그렸어. 그래서 내가 다 그렸어 했더니 이 비가 이의 제기한 거야. 아니, 뱀한테 발이 어딨냐고. 너는 뱀을 그린 게 아니야. 술은 내 거야. 해서 술을 마셨다는, 비가 마셨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굳이 안 그려도 되는 발을 그려서 내기에서 졌지. 그래서 도리어 이를 그르친, 이를 덧붙여서 하다가 도리어 이를 그르쳤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록비마 가겠습니다. 기기를 썼는데